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내과의사회에서 보험정책단장을 맡고 있는 강창원 내과원장 강창원입니다. 오늘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40.8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8.6%를 차지합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통해서 3차례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작년 12월부터는 본사업 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개선 시범사업이 현재 실시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금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네 의원의 역할은 첫째,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과 합병증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비 대폭 절감 가능. 두 번째, 질환 중심의 분절적 환자 관리 체계에서 향후 환자 중심의 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 세 번째, 중앙집권적 의료관리 체계에서 지역 중심적 의료관리 체계로의 전환의 중심 역할. 즉 지역사회, 동네의원, 종합병원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지역주민,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엄청난 재정 부담과 가족 부담이 크게 뒤따르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 저출산 문제에 있어 지역 거버넌스, 동네의원 중심의 혁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의원 정문에 환자들을 보시도록 만든 포스터입니다. 평생 자기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과 함께 코디하세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란 환자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맞춤형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을 제공하여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줍니다. 신청 대상은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어떻게 관리할까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여러분의 고혈압,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세 번째 포스터입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 혜택 3가지. 첫 번째,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등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질환관리 목표, 약물요법, 교육상담, 생활습관 개선 목표 등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개인별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관리 계획이 수립된 후 의료진으로부터 질병관리 교육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혹은 문자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환자의 자가 측정 혈압, 혈당 수치, 약물 복용 및 합병증 유무 등을 모니터링하여 질환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0%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과 및 효과에 대한 주요 외부 평가입니다. 경과를 보면 109개 지역에서 의원 3,781개소, 의사 3,000명, 환자 46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영남대학교에서 사업평가 및 통합모델 개발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환자 만족도를 보면
환자분들께서 시범 사업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93.5% 있었다고 대답해 주셨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가 97.9%, 동네 의원을 신뢰하게 되었다가 96.1%,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가 95.5%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만족도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등록 환자와의 친밀감을 느꼈다고 대답한 의사가 90.5%, 환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63.5%, 나 스스로 의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가 63%로 나왔습니다. 2020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 시범사업 참여 환자가 비참여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은 1.7배, 약물 수능도는 1.5배가 증가하였고, 시범사업 참여 환자가 비참여 기관 환자 대비 합병증 관련 입원은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은 0.5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시범사업 비용 효과 평가를 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진료비 절감,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편익이 3.1배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더니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의 임상검사율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미세알부민, 크레아티닌, 심전도 모든 것이 시범사업 등록 환자가 시범사업 등록기관 비등록 환자나 시범사업 비등록기관 환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걸로 나왔고요.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 합병증 관련 및 입원 및 응급실 방문도 시범사업 등록기관 비등록 환자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한 걸로 나왔고요.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 약물 수능도도 월등하게 높게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비교를 보니까 시범사업 참여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비참여 환자, 시범사업 비참여 기관 환자에 비해서 임상검사는 월등히 높게 나왔고, 약물 수능도도 월등히 높게 나왔고요. 합병증 관련 입원은 월등히 적게 나왔고,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도 월등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중증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이 시범사업 비등록기관 비등록 환자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 등록기관 비등록 환자가 중간, 그리고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중증 합병증 관련 입원도 시범사업 비등록기관 비등록 환자가 제일 높게 나왔고, 시범사업 등록기관 비등록 환자가 중간, 그리고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보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포괄적 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요. 평가 연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 확인 및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에서 본사업 방향을 논의했고, 22년 11월 시범사업 추진 상황 및 본사업 추진 일정 보고가 있었고, 2023년 8월에 본사업 모형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계열을 보면 사업 대상은 1차 의료기관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는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 즉 간호사나 영양사가 팀을 만들어서 포괄 평가 및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하고 주기적 환자 관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본인 부담은 통합 관리료의 본인 부담금 10%를 하고, 여기서 환자에게 의사들이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환자 관리료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검사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0%인데 검사료 본인 부담금 맞춤형 검진 바우처 형태로 검사는 본인 부담금을 건보공단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누적 기준 109개 시군구에서 3,684개 의원, 3,534명의 의사가 그다음에 59만 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참여 중입니다. 본사업 모형의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해 초회수가 하향 및 지속관리 수가 상향 조정, 환자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두 번째 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서 환자 관리 방식 강화,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 전주차 간소화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환자 부담을 위해서 2024년 본사업 전환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고 환자 인센티브를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중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 참여 유도입니다. 현재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진행이 단계별로 갈수록 환자 참여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 이행 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사업 등록,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교육, 점검 및 평가 등 서비스 단계별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연간 최대 8만 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2023년 7월부터 기시행 중이며 10개 지역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09개 지역, 그리고 금년 8월에는 228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예전에 문자 위주로 단방향 환자 관리 방식을 하던 것을 배제하고 전화나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위험들을 고, 중, 저 3등급으로 나누어서 환자 관리료를 의원에 차등 지급함으로써 의사가 위험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사항을 보면 동네 의원에서 일반 진료 시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에서는 현재 10%를 받고 있고 8월경에 본사업으로 들어가면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20%로 조정하고 대신 환자 인센티브 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환자분께서 동네의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12월 28일부터 본사업 예정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 사업이 현재 실시 중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국 본사업이 금년도 8월 달부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개요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1년 7월 29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범 지역은 예방형은 15개, 관리형은 10개로 시작해서 관리형 경우 작년 12월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 중이며 금년도 8월 달부터는 전국을 22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운영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신청은 환자분께서 핸드폰에 더 건강보험 앱을 까신 후 신청을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해당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이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사업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형은 건강검진, 건강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걷기나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부 등을 보고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걷기, 자가 측정한 혈압, 당뇨 수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환자분께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 참여할 때 바로 참여 포인트를 드리고 실천 포인트를 드리게 되는데 실천 포인트는 예방형의 경우 걸음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관리형은 걸음수, 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수치,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여부 등을 전산에 연계해서 올려주시면 실천 포인트를 드리게 됩니다. 개선 포인트는 예방형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서 개선이 됐으면 개선 포인트를 드리고요. 관리형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1년에 2번 케어 플랜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환자분이 개선된 점이 있으면 점검 평가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 포인트는 앱에서 포인트 전환 신청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현금같이 쓸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처음에 참여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입니다. 예방형은 만 20세에서 64세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 기간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내이고 참여 기간은 참여 시작일로부터 2년입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로 케어 플랜이 수립된 모든 연령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 기간은 현재 케어 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것을 금년 8월 이후에는 참여 신청 기간을 제한을 없앨 예정입니다. 참여 기간은 참여 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시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방형은 서울에서 노원구, 경기에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에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 전라권에서는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 경상권에선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강원, 제주권에선 원주, 제주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관리형의 경우 서울에서는 중랑구, 인천에서는 부평구, 경기에서 남양주시, 고양 일산시가 참여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대전 동구, 전라권에서는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경상권에서는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 제주권에서는 원주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리형의 경우 현재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돼서 실시 중이며 금년 8월부터는 전국 228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현황입니다. 대상은 84만 명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12만 3,287명, 참여율은 14.7%입니다. 포인트 적립하신 분은 6,779명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금화해서 사용하신 분은 5,365분이고 금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눠보니까 예방형은 1억 1,100만 원, 관리형은 700만 원입니다. 포인트 사용 월별 현황을 보면 예방형은 작년 1월 1,246명의 환자분이 참여했었는데 10월 달에는 5,055명으로 늘어났고요. 관리형의 경우 1월 달에는 56명이었는데 10월 달에는 31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을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환자분께서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건강생활이란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전용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기계를 연동하면 본인이 직접 혈압이나 당뇨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천 내역을 확인하시고 포인트를 조회하시고 보수계를 연동하시지 않은 환자분께서는 자가 측정한 혈압과 당뇨 수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은 포인트 조회를 하고 포인트 전환을 해서 현대 이지웰 사이트에 가서 현금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리형 포인트 적립 기준을 보면 일단 참여 신청 시 바로 일시적 적립으로 5,000포인트. 여기서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합니다. 케어 플랜 수립 시 일시 적립으로 5,000포인트를 드리고요. 케어 플랜 목표 걸음수 이상 걸으신 경우 일당 100포인트, 최대 2만 포인트를 드리고 자가 측정한 혈압 또는 혈당을 주 2회까지 인정해서 회당 250포인트, 최대 2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교육은 연간 1회에서 5회를 받으시면 회당 4,000포인트, 최대 2만 포인트를 드리고 점검 및 평가는 연간 2회 이상 했을 때 1년 종료 시점에 일시 적립으로 10,000포인트를 드립니다. 총 적립 포인트는 1년에 8만 포인트, 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은 11,000포인트 이상부터 쓰실 수 있고 적립 한도액과 별도로 더 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는 경우 일당 10포인트를 드립니다. 고혈압, 당뇨를 같이 가지고 계신 복합질환자의 경우 현재는 혈당을 측정하셔야 포인트를 드리는데 향후 혈압 측정만으로도 포인트를 드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사용은 공단이 지정한 인터넷몰, 즉 현대 이지웰 http his.easyWell.com에 들어가셔서 사용 가능하시고 포인트는 참여 시작일로부터 참여 종료일까지 제공됩니다. 실천 포인트는 예방형의 경우 5,000점, 관리형의 경우 1,000점 이상 적립 시 사용 가능하시고 금년 하반기에 환자분들께 차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포인트를 진료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예정입니다. 포인트 사용 시 유의사항은 참여 중단 시 참여 중단일까지만 포인트가 제공되고 포인트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참여 중단 시 포인트 유효기간은 참여 중단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기준 위반 등으로 공단이 참여를 중단시킬 경우 참여 중단일에 포인트가 소멸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효과를 보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등록한 참여군과 시범사업 대상이지만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군을 시범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 1년 동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예방형 참여자의 체질량 지수는 0.24가 줄어들었고 수축결합은 1.17mmHg가 줄어들었고 공복혈당은 2.14mg/dl가 감소하였습니다. 관리형 참여자의 수축결합은 1.30mmHg 개선되었고 예방형 참여자의 입내원 일수는 0.54일이 줄어들었고 외래 방문 횟수는 0.5회가 줄어들었고 관리형 참여자의 입내원 일수는 2.66일 감소했고 입원 일수는 1.56일 감소하였습니다.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이용에 대한 총 진료비는 예방형 참여자가 59,501원이 절감되었고 관리형 참여자는 579,603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급여 목록 및 환자 본인 부담금을 보겠습니다. 현재 4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10%로 지금 설정돼 있어서 초기 평가는
3,506원, 그리고 2년차부터는 2,750원, 점검 및 평가에서 환자 관리료 저위험군은 1,107원, 중위험군은 1,166원, 고위험군은 1,282원,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하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료는 1,537원, 간호사나 영양사가 하는 생활습관 개선료는 1,367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달부터 전국 본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로, 즉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와 장시간 협상해서 저희가 계속 본사업에서도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 받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일반 환자 본인 부담금 30%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20%로 결정되어서 환자분들께 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 및 계획 수립은 본사업에서는 7,012원, 2년차부터는 5,500원, 점검 및 평가는 5,500원, 환자 관리료 저위험군은 2,214원, 중위험군은 2,320원, 고위험군은 2,564원, 교육 상담료는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3,074원, 간호사나 영양사가 하는 경우는 2,734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는 크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점검 및 평가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점검 및 평가는 연 2회 받으실 수 있고요. 환자관리는 작년 12월 이전, 즉 4차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환자가 위험군 분류를 중위험군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그 이후에, 즉 현재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에 저희 의사들이 환자분의 임상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자동적으로 위험군 등급을 나누어 줍니다. 환자 위험군 등급 분류 기준을 보면 일단 고혈압은 저위험군이 위험인자 2개 이하인 경우, 중위험군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보니까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조기 심내혈관의 가족력이 남자 55세 이하, 여성 65세 이하에 있었던 경우, 흡연, 비만, 즉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또는 복부 비만, 남자는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이상 지질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 중성지방이 200 이하이거나 현재 지질 강화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은 위험인자를 갖게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당뇨 같이 갖고 있는 복합 상병인 경우를 포함해서 당뇨 있는 것 자체가 중위험군에 해당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보면 사구체 여가요리의 60 미만인 만성 신장질환, 족부병변,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당뇨병 합병증에 들어가겠고요. 당뇨, 고혈압 공통으로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은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대동맥 확장증, 대동맥 박리증, 말초혈관 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상담은 연간 10회 이내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기존 참여 환자도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답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는 별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 전후 참여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기간 및 제3자 제공 목적이 변경되어 환자별 자료 제출 시스템 최초 이용 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관리기관 즉 동네 의원을 바꾸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내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그런데 혹시 사용자가 꼭 알았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환자분께서 건강생활 신천 지원금을 받으시면 동네 의원에서 이 1차 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다시 진료비로서 보상함으로써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변화에 반영이 되게 피드백에 잘 받아지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잘 앱 사용하기가 좀 힘드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 시 본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 동네 의원에서 대신 저희가 팩스를 통해서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강의한 내용의 요약은 일단 시범사업이 현재 4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109개 지역에서 금년 8월경부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거의 8월경부터 전국 22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동네 의원을 방문하셔서 손쉽게 혈압, 당뇨를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영양사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매월 한 차례 전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혈압, 당뇨 수치가 개선되면 거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1년에 최대 8만 원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 사업에 드는 환자 본인 부담금 20%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에 계신 많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본인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만성질환 시범사업 109개 지역에 이미 하고 계신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금년 8월경에 전국 본사업으로 들어가면 지금 시범사업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시범사업 지역이라도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바로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저희 동네 의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